원준아, 사업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거든?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. 내가 뭐 돈가스도 그렇고 뭐 딴 일을 많이 생각했잖아. 거기서 한번 말아먹고 안 되겠다 이러고 이제 잡생각을 안 하게 됐지. 해보니까 이제 잡생각을 안 하게 됐다. 이게 너무 쉬운 게 아니구나. 안녕하십니까,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. 오늘은 자영업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.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 안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.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이 얼마나 잘 돼야지 성공한 사업이 될 것이냐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. 3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만원짜리 국밥집을 제가 차렸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. 하루에 몇 그릇을 팔아야지 월급 벌 때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, 생각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만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팔았을 때 3,000원 정도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고, 1000그릇을 팔게 되면 300만 원 월급은 남겠구나, 하루에 이제 40그릇을 팔면 되겠다,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직장 다닐 때 월급이 쌓이는 구조하고 자영업자의 손익분기점하고는 전혀 다른 거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. 직장 다닐 때는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일급이 쌓여서 한 달이 되면은 받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사업자는 매달 채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. 고정경비, 월세, 직원 인건비, 초기 투자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. 그거를 몇 년에 걸쳐서 갚을 생각까지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손익분기점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. 앞서 말했듯이 하루에 한 40그릇 정도 팔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진짜로 사업을 해보잖아요. 40그릇 해봤자 제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들 분명히 발생하거든요.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정도 팔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이런 경우들 많이 봤을 거예요. 예전에 내가 다니던 식당이고 장사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왜 문 닫았지? 사업이 문 닫는 이유는요,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문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괜찮았던 것 같은데 문 닫았다? 이거는 괜찮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. 원가 계산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냉정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말고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. 원준아, 내가 최근에 그 유튜브 하잖아. 사업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거든?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. 내가 뭐 돈가스도 그렇고 뭐 딴 일을 많이 생각했잖아. 거기서 한번 말아먹고 안 되겠다 이러고 이제 잡생각을 안 하게 됐지. 해보니까 이제 잡생각을 안 하게 됐다. 이게 너무 쉬운 게 아니구나. 잡생각을 안 하게 된 게 가장 큰 성과지. 너는 그때 근데 왜 사업을 하려고? 국내 들어와서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딱히 특출난 거 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. 이 매트릭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 좋을 때 뭔가 해야겠다.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뭐 가게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.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고 날파리 마냥 달려드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다. 확실히 직장인들은 답답해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생기나 봐. 약간 한계가 보이는 거지. 내 미래가 딱 이 정도겠구나. 그 각이 보이니까. 알겠다. 고마워. 두 번째로,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 사업을 시작했냐라고 하면은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안 일하고 싶을 때 안 일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이거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은 직장 생활은 오히려 온오프 스위치가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한 다음에는 직장 일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. 업장에 사장이 없는데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굉장히 큰 착각에 있습니다. 자영업을 시작한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인지의 3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. 내가 없으면은 사업체가 굴러가지 않는구나라는 게 1단계고요.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있어도 안 돌아가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해요. 운영까지 잘 안 된다. 산 기업으로 바뀌는 거죠. 저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. 토요일 하루 쉬니까 금요일까지 진료하고 토요일 오전에 비행기 타고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이제 돌아오는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었거든요. 근데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. 일 있다고 못 나오겠다고. 저는 호텔이며 비행기 같은 거 다 날리고서 바로 출근했거든요.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장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사업자는 아파도 못 쉬거든요. 최근에도 요로결석이 와가지고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있었거든요. 그날도 진통제 먹고 진료 다 끝내고 응급실 가가지고 퇴석하고 그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
내 시간을 여유롭게 쓰고 싶으신 분, 워라밸이 중요한데 이러신 분들은 사업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큰 욕심 없어요. 제 월급 버는 것보다 조금만 더 벌어도 만족합니다. 이러면서 사업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거는 위험한 생각이다. 왜 그러냐면은 자영업의 세계는 전쟁터 같거든요. 내 월급만큼만 벌었으면 좋겠다, 그런 마인드로 시작했다가 조금 안 되면은 인건비도 못 버는 거고요. 거기서 더 안 되면은 빚더미에 올라앉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기거든요. 내가 사업 안 된다고 건물주가 착해서 이번 달 월세는 그냥 없는 걸로 칩시다, 이러는 경우 절대 없거든요. 저희 건물도 코로나 때 한 푼 안 깎아줬어요. 네. 건물주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,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으로 오려고 하면은요, 내가 월급 받던 것보다 최소 2배는 벌 생각하고서 들어오라고 하거든요. 세상에는 공짜는 없기 때문에 2배만큼 벌려면은 2배만큼 스트레스든 체력이든 시간이든 다 갈아 넣어야지 그게 돈으로 환산될까 말까 합니다. 그나마 되면은 다행이고, 그마저도 안 되면은 진짜로 생지옥으로 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시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직장인은 쉴 수 있는 권리도 상당히 많이 보장되어 있기도 하고요. 하루 쉰다고 해서 일급만큼만 손해를 보면 되거든요. 근데 저는 쉬어서 치과 하루가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하루 운영 경비를 손해로 봐야 되거든요. 몇 백 단위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합니다. 침대가 있는 회복실이 있는데 거기서 누워있다가 나와가지고 진료 꾸역꾸역 한 경우도 있어요. 신체적인 건강도 있는데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자영업 했다가 정신과 가서 상담받고 약 드시는 분들 주변에 많다라고 해요.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버겁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쉬면 안 된다. 직장 생활에서의 갈등은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,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갑을 만나게 됩니다. 건물주도 있고 은행 담당자한테도 연락이 옵니다. 은행 담당자가 대출 만기 됐습니다 하면은 철저하게 저는 의리됩니다.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데 대출 연장 좀 부탁드립니다. 원금 좀 갚아야 되겠는데요, 힘든데 조금만 갚으면 안 될까요? 신경 쇠약에 걸립니다. 못 보던 전화번호 오잖아요. 그러면 무슨 일이지? 안 좋은 소식인가? 그래요.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건 고객님, 제가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가끔씩은 버거울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.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큽니다. 스트레스 민감도가 좀 높으신 분들은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본인 스스로 본인의 존엄성을 높게 보시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가장 밑바닥이고 진흙밭이든 똥밭이든 구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. 그래도 가끔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현타가 올 때도 있거든요. 본인 스스로 그런 거를 못 내려놓겠다라고 하시면 적응하시는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사장, 관리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쟤네들은 별로 하는 것도 없이 돈만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리자나 책임자의 역할에 간 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돈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는 거는 그만큼 책임을 지거나 관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거든요.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최고 책임자가 됐을 때 그 책임의 정도를 감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런 것도 있죠. 내가 아랫사람일 때 윗사람이랑 일하는 거랑 윗사람이 돼서 아랫사람이랑 일하는 거는 또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. 어느 정도는 예행 연습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. 성박사. 형님 지금 통화 가능해요? 네. 형은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? 문 닫으면서 대행사에 들어갔는데 야근이 오지게 많고 나가서도 이 정도는 벌겠다 싶어서 사업한 거 잘한 것 같아. 사업을 과연 하는 게 옳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 사업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회사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게 맞는 것 같고, 왜냐면 자기가 사진 좀 잘 찍는다고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나와서 사업하는 애들 중에는 장사도 그렇게 잘 안 되고 다시 회사를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. 그치. 만약에 내가 다녔을 때 사업을 했으면은 진짜 사업은 많이 다르네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, 대행사를 다니면서 이런 고객도 있고 저런 고객도 있고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막 사업하면 대충 이런 그림이겠구나라는 걸 알았지. 간접 경험이 조금 온 다음에 했다는 거지. 팀장급은 달아봐야지. 대리보다는 과장이 더 사업을 더 잘할 거고 부장보다 부장이 잘할 거고 이런 게 있겠지. 알겠어. 형 고마워.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. 인터뷰네? 맞아, 인터뷰야. 오늘은 사업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, 곧 사업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